네, 유기의 투자 전략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유기의 투자 전략으로 꼽아주신 내용이 지금 반도체, 바이오의 집중 공략주라고 꼽아주셨는데 반도체는 알겠는데 바이오에서 또 이야기를 꼽아주셨어요. 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반도체는 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이슈로 짚어주신 걸까요? 그렇죠. 앞선 출연자가 좀 긍정적으로 이 반도체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점이 좀 부담이지만 여기서 좀 눌림목 한번 또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의 그 IT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네. 가뜩이나 좀 공급 재고가 좀 쌓여 있었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아마 좀 감산의 명분이 필요했던 했는데 감산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감산이 좀 필요한 시점에 일본이 오히려 감산의 명분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내 투자가들은 이게 악재로 좀 받아들였지만 외국인들은 의외로 강하게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네. 한번 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순매수 비중을 지금 첨부 네. 자료를 해가지고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회색 선이 그 외국인들 회색 음영이 외국인들의 그 전체 시장,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네. 제외한 순매수 규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그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의 그 코스피 순매수에 대한 그 비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재료가 악재가 나오자마자 네. 그게 굉장히 그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고 있는 것 쭉 같아요. 올라갔네요. 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자료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주를 투자를 좀 걱정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하향되고 있지만 네. 하향 폭이 각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전체 세계 기업들의 그 전체 합계를 보면은 이익 추정치는 거의 상승 전환될 그런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회색 선을 보면은 회색 음영이 글로벌리한 그 EPS 추정치의 그런 전망치 수정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이익 추정치 하향 폭이거든요. 지금 현재 바닥을 이제 더 이상 하향하지 않고 이래 하향 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보는 시각을 보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뭐 장기라고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에 이 그 감산의 그런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면은 오늘 공약주와도 관련되는데요. 그 네. SK 하이닉스를 공약주로 하나 가져왔는데 과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시장 D램 점유율 10%인 그 키몬다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거든요. 네. 세계 점유율 10%의 기업이 파산을 했으면은 엄청난 그런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약 한 8에서 10% 가량 감산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한 아마 감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10% 이상 감산을 보였을 때는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또 이번에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낸드 플래시 생산 차질이 2개월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죠.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은 중기적인 그 바닥은 거의
뭐 신뢰도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이것이 지금 소재가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재고를 소진을 하면서 이제 감산에 대한 이슈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분명 반도체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호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매출단에서는 없어서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이 상승이 반도체 가격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갈수록 앵커님 말씀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면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매출 그럼-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생산 규모 그 수요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그런 네.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그만큼 그 물량의 감소 폭에 비교해 가지고 그 디램 가격 가격의 상승이.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은 그게 더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신다는 뭐 그렇게 거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이 업황이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할 때 주가는 의외로 턴을 하는 시점에서는 의외로 많이 올랐어요. 업황이 꼭지에서 찍고 업황의 관점에서 중기 하락 반전 아니면 중기 상승 반전이 나타날 텐데 그 변곡점에서는 네. 의외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그 점을 꼭 상기할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중소형주로는 SFA를 한번 관심을 한번 공약적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있어서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거의 뭐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협력사이고 기술력도 아주 높은 기업인데 이번 2, 4분기에 와가지고 중국향 수주가 갑자기 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본격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주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늦어도 3분기, 늦어도 하반기 때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네. 수주 측면에서 이런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에 대한 사실 외국인의 수급은 제한적인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 우리 시장을 살 때 딱 삼성전자, SK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집중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중기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가 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SFA를 또 반도체주 안에서 이제 공략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주는 너무 이제 시장에서 다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공략할 종목이 있습니까? 네, 있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고 저는 사실 바이오주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진바닥을 찾으시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네. 진바닥은 찾기는 힘들고 지금이 중기적인 바닥인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하신다면 무릎에서 사신다고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악재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 포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한미약품 그리고 또 셀트리온도 한번 크게 한번 얻어맞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런 뭐 아주 유명한 우리 그 대표 유전자 과위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또 뭐 오늘 그 애플론 같은 경우 뭐 지금 크게 출렁였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와서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큰 주요 대표 기업들의 악재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하락 추세에서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올 정도로 이 과거에 우리 보면은 추세 반전은 해당 추세가 가장 강할 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 이번이 지금이 현재 바이오주에 있어서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바이오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종목 하나 제가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셀리버리는 뭐 뉴스가 있었어요. 네, 물론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도 한번 얼마 전에 저기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저기 크게 한번 급락을 그 당시에는 그 국내 금융협회에서 투자한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한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한번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펀드 환매 우려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큰 이런 시장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할 때는 그때가 거의 단기적으로는 바닥으로 형성한 경험이 많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관심 공략주로 바이오 종목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미약품과 마크로젠입니다. 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지금 갭 하락이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얀센과의 그 판권 반환이라는 그 악재가 한번 터졌었는데요. 정권사에서 분석하기로 이 판권에 대한 그 가치가 약 한 6천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주가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약 한 12% 정도 정도의 안팎의 악재였거든요. 기업 가치 하락폭이었는데 당일에 약 한 27% 가량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의 R&D 신약 개발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추가적으로 네. 할인 요인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그 걱정을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얀센과 이번에 그 내용을 판권 해지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얀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러한 신약 개발 기술력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마크로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지속 성장 가능한 바이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는 꼭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마크로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그 모멘텀은 지금 현재 아마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첨단 바이오법이 지금 그 추진 중에 계류 중에 있는데 완전하게 네. 다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우, 유전자 청생법은 검사 참. 네.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 그 규제 완화가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전성 암 진단 키트라고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소마젠이라는 자회사가 안에 있어요. 네. 소마젠이 지금 이제 아마 시가총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지금 외국 바이오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코스닥에 기술 특례로 상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총이 최소한 뭐 1,000억 이상 많으면 한 2,000억 가량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분율이 한 60%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마크로젠의 시가총액이 한 3,000억 굉장히 주가 모멘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 측면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생존 가능한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 한번 마크로젠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볼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안에서 한미약품과 마크로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볼 만한 또 바이오주 안에서의 공략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에 대한 또 시각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유기내 투자 전략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